다 경비를 끌어 모으셔야 돼요.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더 덜 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서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비용의 영역이 차지하거든요. 사실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더 좋은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정말 절세 하실 수 있어요. 차이는 뭐냐면 누락의 가능성이에요. 누락 가능성. 간단하신 분들은 사실 어플이랑 세무 대리인은 차이는 없어요. 뭐 예를 들어 내가 20대인데 난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 하나 그냥 뭐 3.3% 소득 발생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출장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다. 그런 사람들 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러니까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내가 좀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어요.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3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차별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 증빙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더 덜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플에서 막 다 잡아주지는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세무대리인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간단하신 분들은 어플 쓰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. 어플도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사용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되는데 조금 복잡해지면 어플에서도 뭐 이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뭐 소득 금액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덜 내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 향후에 내가 덜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세무 대리인 끼시는 게 좀 좋죠.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가치 없는 투자는 아니거든요.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개인 확인용 서류 그리고 이제 공제용 서류 있어요. 그래서 개인 확인용 서류에는 첫 번째로 저희가 받는 게 보통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거든요. 사실 누군가한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준다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신고도 할 수 있지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뭐 수익금액 확인이라던가 어떤 대상자 내가 예를 들어 세무대리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적공제에는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으시다 하면 이 장애인 증명서 이런 거 이제 지참하셔가지고 하면 추가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에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200이 추가로 더 공제되는 거죠. 공제용 서류에는 굉장히 다양해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.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에 현대카드만 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뭐 하나카드나 이런 게 뭐 해지한 카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도 받거든요. 그 자료를 받는 이유는 그 안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카드 내역 중에 내가 뭐 다른 카드, 내가 이제 몰랐던 카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기부금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뭐 재단이나 뭐 초록우산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할 때 그런 기부금 영수증이 우리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뭐 지참하시지 않으셔도 확인 자료로 쓰기 때문에 PDF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. 연말정산이란 개념 자체가 사업소득자한테 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그 서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내가 쓴 모든 비용이 거의 나와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서 그걸 꼭 받게 하고 있고요. 우리가 건보료 낸 것도 사실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1년 동안 또 쓴 통신비 납입 내역서도 받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통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 자동차 뭐 등록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감가상각할 수 있는 비용 왜냐면 장소 가격이 뭐 싸진 않으니까 굉장히 큰 비용의 영역이 차지하거든요. 뭐 기부금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뜨지 않는 기부금 뭐 교회에 냈다, 절, 뭐 사찰 이런 데서 영수증을 실제 실물로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. 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건당 3만 원 이하까지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모아서 주시면 당연히 반영됩니다. 최대한 다 경비를 끌어 모으셔야 돼요. 특히 IT 쪽은 경비 처리할 게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런 것들은 준비 잘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.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200에서 500까지 가능하신 부분이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입하라고 말씀드려요.
사실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더 좋은 거예요. 만약에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경비 증빙 없이도 프리랜서 의뢰만 하면 대략적인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해주는 세무사들도 아직도 좀 있기는 한데 그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확률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정말 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있어야 사실 신고할 때 찝찝함이 없잖아요. 이제 줄이는데 일조하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시면 끝없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증빙 못 챙기시는 분들 이제 1년이 다 지나갔고 세금 신고하는 기간 되면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.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무사한테 맡기셔가지고 나 뭐뭐 필요하냐 얘기하면 좀 귀찮더라도 날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신고 정말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절세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하더라도 내가 1년 동안 내가 쓴 경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 작년 에 준비를 못해서 올해 조금 많이 내게 됐더라도 그 다음 연도, 후년까지도 계속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절세 잘 하시길 바랍니다. 혹시 또 너무 수익 금액이 낮아서 뭐 난 그냥 어플로 통해서 간단히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어플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. 아무쪼록 뭐가 됐든 중요한 건 5월 말까지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. 많은 프리랜서 분들 절세 잘 하셔서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. 하다가 어려우시면 저도 정말 귀찮게 하는 세무사 중에 하나니까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